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소규모 공장입니다. 지난 4월 초 이 공장의 사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공장의 유일한 직원이었던 태국인 근로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장의 죽음과 직원의 행방불명,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걸까요?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은 숨진 사장의 여동생이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4월 말 한 40대 여성이 어두운 얼굴로 경찰서를 찾습니다.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한 여성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죽어있는 외국인을 김포에 있는 농술에 사체를 유기했다. 그래서 양심의 갈증이 느껴 자수하러 왔다. 그렇게 신고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2달 전, 그러니까 지난 4월 초입니다. 경찰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공장 지인이 공장에 이제 사장이 안 보인다. 공장 문이 닫혀 있고 안 보인다. 그래갖고 이제 경찰은 곧바로 공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장 문을 열어보니까 사장이 이제 나일로코를 목매서 굳게 닫힌 공장 안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사람. 사망자는 사라진 공장 사장 42살 김모 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생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메모같이 가방 안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유서로 써라는 건지 정확하게는 이제 판단이 안 되는데 가방 속에서 이렇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밥상을 가공하는 이 소규모 공장을 매입해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하루 달부터 했으니까 나한테 착수했었지. 걔는 일일에서 일해요. 명절 때만 하루 쉬고 계속 일해요. 성실하게 일했지만 공장의 형편은 썩 좋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다던데 사장님이. 어렵고 형님 바쁘면 하지 돈 안 돼. 그러고 힘들지.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경영난을 겪던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공장의 유일한 직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태국인이고요. 43살, 만으로 43살 됐습니다. 다른 데서 일하다가 거기 와서 한 10일 동안 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인 직원 A모 씨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건 사장 김 씨가 숨지기 열흘여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주인마다 와서 걔를 찾았어요. 태국에 와서 찾았어요.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시간 종적을 감춘 A 씨. 태국인 지인이 태국인 그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이 안 보이냐. 사장은 죽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방에도 없고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신고한 거죠. 하지만 사라진 태국인 근로자의 행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장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경찰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연관성 있나 그거 가지고 초청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연관성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국인 근로자의 실종과 공장 사장의 자살 사건은 의문만 남긴 채 그대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한 여성의 고백으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의 말을 토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공장 사장인 오빠 김 씨는 숨지기 얼마 전 태국인 근로자 A 씨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A 씨는 공장 안에 있는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깁니다. 동생 얘기가 오빠가 방에 들어갔더니 뚜껑이 조금 열려있다. 연탄 난로를 피운 채 잠이 든 A 씨는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국인 직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사장 김 씨는 시신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경찰이 아닌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외국인이 불법 체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무효하기 때문에 벌금 처벌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워서.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벌금과 무허가 공장 운영이 들키는 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김 씨. 결국 동생을 불러 시신을 몰래 유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가방에 넣고 동생이 이제 차가 있으니까 동생한테 연락하고 협조를 구해서 함께 차량을 이용해서 사체를 유기한 거다. 이들은 인적 드문 새벽 시간 시신을 가방에 넣고 경기도 김포의 한 농수로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색해서 찾아봤는데 거기는 좀 논이 주변에 있었고 주택은 별로 없었고 인적이 드문 농수로이기 때문에 찾기가 좀, 또 이 사람이 사체를 묻었기 때문에 땅속에 발견이 늦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시신의 일부를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시신에서 혹시나 의심됐던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 결과는 사망 직접 사인이 일산화탄소로 사망했고 특별히 타살로 의심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장 김 씨는 시신을 불법으로 유기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리 이제 불법 공장 운영이나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사체유기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사체만 좀 처리하면 되겠거냐고 일을 벌였는데 나중에 상황을 봤더니 이게 아주 죄가 큰 거죠. 무지에서 나온 극단적인 비극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목숨을 끊은 뒤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여동생. 고민 끝에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여동생 김 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